가족법인을 만들러 법무사 사무실에 가셨습니까? 법인 등기도 나오고 사업자 등록도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년 뒤 법인에 쌓인 돈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배당하려는 순간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건은 바로 송금이 어렵습니다. 서류 추가 제출하시고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가 길어지다가 결국 이런 통보가 옵니다. 최초 주식 취득 당시 외국환 신고 이력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딱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법무사는 이 문제를 말해주지 않는가? 둘째, 해외 자녀를 가족법인 주주로 넣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셋째, 신고를 빠뜨렸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국세청에서 11년, 3일 회계법인에서 7년, 지금은 제 이름을 걸고 VIP 자산가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21년차 세무사 국세남입니다. 가족법인 상담을 받다 보면 이미 법인을 만들어 놓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해외 거주 자녀가 주주로 들어간 경우 상당수가 외국환 신고를 빠뜨린 상태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맹점을 정확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왜 법무사는 말해주지 않는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전문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외국인 주주 포함 여부, 이것은 법무사가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서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이 등기를 내줍니다.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문제는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법무사 소관이 아닙니다. 외국환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법령을 숙지한 세무사가 개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등기는 문제없이 나왔지만 그 연장선상에 꼭 해야 할 신고가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고요? 외국환 거래법, 비거주자, 국내 주식 취득 신고 의무.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이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실무상 지정 외국환 은행을 통해 신고합니다. 즉, 해외에 사는 자녀가 국내 가족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순간 이 행위는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투자 금액에 따라 2가지 법령으로 나뉩니다. 가족법인 대부분은 소규모로 설립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자녀 1인 지분 1천만 원, 이런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 증권 취득 신고가 적용됩니다. 절차는 지정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가족법인을 설립하셨고 해외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 있는 분 계십니까? 고정 댓글 신청폼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성급한 법인 설립을 막은 이유. 실제 자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의 부친이 국내의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임대 수익에 붙는 소득세, 건보료와 종부세도 부담이고 향후 상속세가 더 걱정이십니다. 고민 끝에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고객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와 거주자가 되셨지만 미국과 반씩 생활하고 있었고 세 딸은 전부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의 비거주자였습니다. 부친이 고령이고 종부세 과세 기준일 전에 빠른 조치를 하고 싶으셔서 한국 출국 전에 법인 설립을 서두르셨습니다. 법무사 측에서는 미국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니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저는 지금 바로 법인 설립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딸이 주주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는 순간 그 납입 행위 자체가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취득에 해당하고 이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자녀들의 공문서 공증인 아포스티유 발급만 해도 2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고객분께 비거주자 증권 취득 신고 절차부터 준비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세법에 나오지 않고 비거주자 관련 업무를 많이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실제 불이익. 세금 아끼려고 가족법인 만들었다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내고 배당도 해외로 못 보내는 상황,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4%와 200만 원 중 큰 금액이고,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당 해외 송금 차단입니다. 가족법인에 자산이 쌓여 해외 자녀에게 배당을 하려고 은행에서 송금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은행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초 주식 취득 당시 외국환 신고 이력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그 이후 절차는 길고 복잡해집니다. 사후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 경우에 따라 자금 자체가 묶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법인을 통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설계했는데 배당 단계에서 자녀에게 송금이 막힌다면 계획이 무의미해지겠죠. 미국 IRS 보고 의무와 CFC.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가족법인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CFC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합산하여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은 CFC라 하여 피지배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CFC로 분류되면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는 매년 폼 5472를 통해 법인 재무 상황 전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하지 않은 유보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건당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설계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핵심 3가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법무사는 등기 전문가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그분들 소관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가 나왔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둘, 비거주자 자녀가 국내 가족법인 주주가 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비거주자 증권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셋,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주주라면 CFC, 폼 547 미국 세무보고 의무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 국세남은 국내 세무사 자격, 미국 세무사 자격, 그리고 외국환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고, 미국 실무 쪽은 뉴욕의 마크강 텍스와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와 가족법인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